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, 그중에서도 1921년 강연록에 담긴 그의 교육 내술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단순히 옛날 교육 이론이다 이게 아니고요. 지성만 너무 강조하는 교육을 넘어서서 인간 전체를 봐야 한다는 슈타이너의 시각, 이걸 좀 파헤쳐 볼까 해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.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도 했어 하고 좀 놀라실 수도 있고 또 깊은 통찰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? 우선 슈타이너가 봤을 때 당시 교육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. 너무 지성 아니면 실용적인 것만 따진다, 뭐 이런. 맞아요. 허버트 스펜서 같은 사상가들의 예로 들면서 비판을 했죠. 교육이 인간을 그냥 자연 법칙 안에 가두고 뭐랄까 인간다운 따뜻함 같은 걸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.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친다, 이런 이야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슈타이너는 교육의 바탕에 인간 인식, 독일어로는 맨시넬 엘켄트니스, 이게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.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몸, 영혼, 정신, 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. 인간 전체요? 네. 과학적 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건 너머의 세계, 그 übersinnliche Welt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짜 인간을 알 수 없다고 본 거예요. 아, 추상적인 생각만으로는 사랑이나 공감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성을 키우기가 어렵다. 이런 지적도 했고요. 그래서 그가 말한 인간학, 안트로포소피가 바로 그 과학이랑 보이지 않는 영역을 좀 이어보려는 시도였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인간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좀 과학적으로 탐구하려 했던 거죠. 교육도 당연히 이런 전인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. 슈타이너 교육 이야기하면 진짜 흥미로운 게 아이들 발달 단계를 엄청 세밀하게 나눠서 봤다는 점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또 핵심이죠. 예를 들면 9살 이전에는 리듬이나 박자 같은 거, 그런 활동이 중요하고 10살에서 12살, 이때는 멜로디를 감성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커지고 그 이후에야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해진다, 이런 식이었죠. 네, 아이의 내면에서 발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글쓰기 가르칠 때도 그냥 기억, 니은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듯이 접근하잖아요. 아, 네, 그 물고기 예시. 네, F자 가르칠 때 물고기 피쉬 그림에서 F 모양을 찾아내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추상적인 기호보다는 살아있는 이미지, 형태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예술적인 접근이죠.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. 발도르프 학교가 딱 그런 철학을 실천하는 곳이고요. 네, 이런 접근은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, 슈타이너는 이걸 에테르체 같은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런 힘이 단계별로 발현된다는 생각과 연결돼요. 아, 에트르체. 네, 교육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잘 발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. 그냥 지식을 막 넣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신나게 체조하고 놀았는데 바로 딱딱한 지적 활동 수업으로 들어간다? 이건 아이의 내적 리듬을 깨트릴 수 있다고 봤어요.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자연스러움에 저항한다는 거고요. 와, 몸이랑 마음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들이 진짜 놀라워요. 네, 그렇죠. 분노 같은 감정이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는 실제로 담즙 분비가 늘어나고 동시에 머리에서는 또 다른 과정이 일어나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? 이런 설명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. 맞습니다. 굉장히 통합적으로 본 거죠. 심지어는 타자기가 심장 건강에 미칠 영향 같은 약간 상상적인 통찰, 이것도 그렇고 또 아이 기질에 따라서 설탕 섭취를 조절하라는 조언도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 부분도 참 독특하죠. 예를 들어 좀 차분하고 내성적인 그 우울질 아이한테는 설탕을 좀 더 주고 막 활발한 다혈질 아이한테는 덜 줘서 균형을 맞춘다.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진짜 특이하게 들려요. 네,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교육자가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. 아이의 기질, 건강, 그 아이 전체를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는 철학인 거죠. 아, 교육자의 역할이 엄청 넓네요. 그렇죠. 몸의 증상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영혼이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다, 이렇게 본 거예요.
교육은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. 그러네요.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도요. 그냥 기능이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향, 감각이랑 세상에 작용하는 방향, 운동만 다른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다. 이렇게 본 것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각이었어요. 와, 듣다 보니 정말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. 네, 깊이가 있죠. 오늘 저희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. 인간을 그냥 머리 좋은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몸, 영혼, 정신이 다 연결된 하나로 보고 또 예술이나 상상력 발달 단계를 깊이 이해하면서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결국 핵심은 지식을 그냥 채워넣는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힘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는 거. 이게 아니었나 싶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슈타이너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인간의 진짜 영혼이나 정신적인 성장은 사실 깨어있을 때보다 잠자는 동안,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. 아, 잠자는 동안요? 네.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이 교육 활동이라는 게 어쩌면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고 그래서 영혼과 정신이 거기에 자유롭게 깃들 수 있도록 좋은 터전을 만들어주는 역할, 거기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우리가 하는 교육의 진짜 역할과 한계는 뭘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육 방식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